안녕하세요. 중소주입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18%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0.5%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 당연히 개파락 할 거다라는 건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인 거고, 그런 예상, 즉 그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이 외놈 외국인이라 할게요. 위대하신 분들이니까 외국인과 이 기관은 누구? 개인들 머리 위에 있는 놈들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든지 다 계획적이다. 이미 계획을 다 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 시장 올라가더라도 우리 시장 누르고 나서 미국 시장 한번 고점에서 출렁여야 될 부분이 나타나니까 그래 그때 뭐 해야지? 개파락 시켜야지. 그러니까 그 전과정에는 지네들 지수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은 좀 더 눌러서 공매도 친 것도 메꾸고 자기네들 물량 팔았던 것도 사야 되니까 그냥 개파락 시키기에는 좀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뭐다? 명분을 계속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 시장 빠졌어. 그럼 니네 개파락 할 충분한 명분이 돼. 우리 시장 올랐어? 니네 갭상승 시키고 쳐 누를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돼. 라는 흐름인 거예요. 계속 이 모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음봉으로. 그죠? 이 짧은 기간 동안 거의 한 달이죠. 한 달이랑 기간 동안 양봉의 개수와 음봉의 개수를 확인해 본다면, 혹은 양봉의 길이와 음봉의 길이를 확인해 본다면 확실하게 뭐가 많다? 음봉이 많다. 그리고 음봉의 길이가 길다. 즉 원하던 위치는 항상 정해져 있던 거다. 그냥 그 중간에 움직이는 과정은 생략해도 되는 과정이지만 그날 장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2900 선까지 한번 밀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뭐 개파락 시켜놓고 양봉이 나왔지만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죠? 이 거래가 한 번 더 올라오면서 양봉을 하나 더 출현을 시켜야 뭐다? 이제야 정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이대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코스닥도 양봉은 나왔지만 뭐 어제보다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내일 하루도 거래가 올라오면서 양봉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심하긴 이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또 금요일인 거고, 월요일 날은 또 투심이 항상 약하고, 금요일 월요일은 월요일까지는 요런 한 번 더 이게 금요일 날 올려놓고 월요일 날 누르든, 아니면 금요일 날 살짝 눌러놓고 월요일 날 누르는 척 했다가 반등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든,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뭐 사실 대부분 이 원래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유동성 이런 시장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진 드물 거예요. 왜? 시장은 제자리인데, 그죠? 지수는 제자리인데 뭐다? 종목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페이크라는 거죠. 페이크. 지수는 차이가 없어요. 1010에서 990, 뭐 기껏해야 2% 정도 하락을 내놓은 건데, 이게 한 번에 빠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넣었다가 뺐다가 하니까 질려서 수급이 빠져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서 뭐 한다? 못 산다라는 거죠.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여기 내릴 때 100만원을 썼는데,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 올리는 거 50만원을, 처음에 100만원 썼으니까 올리는 거 50만원을 썼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여기 내리는데 5만원밖에 안 써도 되는 부분인 건데, 실제적으로 계좌에서는 얼마? 30만원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요거를 당하고 나니까 여기서도 무서운 거예요. 요만큼의 효과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겁에 질린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맨날 두드러 맞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맨날 두드러 맞다 보니까 손만 올려도 얘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이 무슨 시장? 그런 시장이다.
살짝만 손 들어버리면 놀래가지고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자빠지면서 손이 부러지든 발이 부러지는 거예요. 얘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그 상황을 연출을 했었으니까. 적응이 됐다라는 거지, 그만큼. 얘는 무조건 나 때리는 애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매수세가 강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흐름만 보더라도 그렇죠. 잡아놓고 분명히 어제 팔았던 물량의 반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코스닥 기준으로 볼게요. 어제 팔았던 물량의 반 이상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어제 이 팔았던 자리와 현재 이 팔았던 요 자리에서 요만큼이 올랐지만 계좌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자리와. 왜? 손만 들었다면 놀래버리니까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거죠. 수급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창이 비어있으니까 분명히 10,000원에서 9,000원 뺄 때 요 정도의 거래량이 필요했는데 다시 올릴 때 요 정도 가지고 9,500원 올려놓고 요 정도 가지고 다시 9,000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 정도 수급이 들어왔는데 요 정도만 밀어도 9,000원이 만들어진다는 게 호가창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매수세가 적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더 지켜볼 수는 있다. 이랬든 저랬든 970 코스피 2900 지키는지 확인하시고 못 지키면 2880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중요시해야 되는 자리가 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 떠나서요. 실제적으로 주가가 한번 고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락을 하면서 계단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1차 계단을 대충 만들고 그리고 또 그 다음 2차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2차 계단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계단인 거예요. 지금이. 그죠? 요 자리를 깨고 주저앉을 거냐 버틸 거냐의 관점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버틴다면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땐 뭐 해야 돼? 이 3050포인트 위로는 무조건 올라와야 돼요. 이 자리를 못 올라가면 뭐다? 계단을 쳐맞고 밀리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못 올라오면 당연히 다시 계단 하단을 때려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못 버티면 한 단계 더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이 코스닥에서 확연히 눈에 더 잘 보인다라는 거죠. 자, 주봉의 관점으로 볼까요? 요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올라온 자리도 분명히 남아있는 자리고요. 그쵸? 요런 자리인 거죠, 지금. 요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요 위에서 버티는 거고, 이 위에 또 매물을 만들어 놨던 자리가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 대략적으로 요런 자리에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 사이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버텨야 되는 거죠. 버텨야만이 다시 여기를 때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위로 올라타야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다. 여기서 눌려버리면 뭐다? 다시 이 안으로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70 깨지면 91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될 수도 있는 시장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들어오긴 했지만 안심하긴 좀 이르다. 분명히 지들 물량을 늘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필요하다라는 거고, 우리 검은머리 외국인인 이 기관 투자자들 물량은 신경 꺼라. 얘네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나라에. 요런 날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요런 날을 또 팔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얘네들은. 그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애들이니까 얘는 신경 끄고 얘네들 물량만 확인하자. 다시 나갔던 요 물량이 내일 채워지는지, 아니면 내일은 한 차례 눌러놓고 그 다음날 채워지는지, 어찌됐든 나갔던 물량만 다시 채워놓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앉을 확률이 높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자, 종목으로 돌아와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 자, 오늘도 참 버라이어티하게 다들 빠졌죠? 자, 아이진이라는 종목이고 드디어
찍을 자리 거진 다 찍었다. 이 박스권 하단 15,000원대 혹은 14,500원까지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14,500원 요 자리까지 열어놓은 노태 지금의 이 자리 이 17,000원대를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되는 자리예요. 이제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하나의 박스권 여기서 버텨내야 되는데 못 버티고 강하게 눌렀기 때문에 그 다음 박스권이 요 자리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뭐 비어있는 자리라서 여기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눌러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럼 지금 눌렸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를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밑에 열려있는 자리가 15,300원이지만 언더슈팅까지 생각한다면 14,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고, 지금의 자리가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18,000, 19,000원과 15,300원의 거진 중간값이 1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보다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림인 거예요. 그러면 뭐 여기서 이 17,000원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눌렀다가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돼요. 대신 얘는 14,000원 깨지면 뭐다? 나가리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여기서 14,000원을 깨고 내려앉으면 뭐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거기서 손절하긴 아쉽겠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는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왔을 때 털고 나가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자리까지 밀린다면 뭐다? 이 반등이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뭐 해야 될 자리? 이제는 버텨내고 지켜야 되는 자리다.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흐름까지 또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14,500원 부근까지.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요 자리는 그냥 없었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 적도 없고 내린 적도 없다면 기존의 흐름상에 그냥 움직였었던 요 박스권인 자리인 거예요. 그냥 그럼 뭐다? 요런 자리까지 밀려버리면 결국 이 안에 갇힌다. 또 이지랄 해야 된다라는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요런 그림을. 여기는 그냥 없었던 거야. 그냥 이 석 달간의 기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제는 자리를 잡아줘야 될 자리.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선 뭐가 가야 돼? HLB가 가야 돼요. 이제는. 뭐 신풍제약 그런 애들도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HLB나 이런 애들이 너무 못 갔다라는 거죠.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퇴근을 일찍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 전화가 와서. 아무튼 제약바이오가 가기 위해선 이 HLB 형제들 있죠?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뭐 기타 등등해서 요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줘야 돼요. 전혀 움직임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공매도에 그냥 몸을 맡겼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면서 몸을 맡겼어요. 그냥 막 현재 지금 그런 흐름이에요. 그 중에 요 HLB 생명과학이 그나마 가벼우니까 이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린다면요, 어찌됐든 바닥부터 딱 치고 올라오던 이 장기 이평선이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자리예요. 기존에도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지만 고점을 만들어 놓고 다시 위아래 캔들을 흔들어내는 자리를 만들어내면서 슈팅이 나온 자리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쌍봉을 찍은 자리인 거고, 이 쌍봉을 찍었으니까 기존의 바닥권까지 눌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런 자리까지 눌려야 된다는 거예요. 9,600원대까지. 9,600원대까지 눌려야 되는데, 요까지 눌린다면은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죽은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맨 바닥권, 여기가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나왔던 자리인 거고, 여기가 박스권인 거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올라서 그 다음에 박스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여기 17,300원. 그리고 여기가 고점인 거고요. 그쵸? 여기가 하나의 박스권의 흐름인 거고,
요런 그림인 거죠. 박스권의 흐름인 거고, 요 박스의 중간값이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13,500원. 지금의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뭐 해야 돼? 지지받을 확률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더 내려도 되겠네요. 그죠? 한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지지받을 확률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추세를 보더라도 이게 미친 듯이 내려왔다라는 거죠. 요지랄과 그냥 뭐 요지랄을 했다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현재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추세고, 크게 보면 이런 추세인 거고, 짧은 추세로 본다면 이런 그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여기와 여기 요렇게 그어놓고 여기에서 요렇게 그어보면 어디예요? 지금의 자리는 중간값을 넘어선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옆으로. 그래야 이 추세를 벗어나야만이 슈팅이 한 번 정도 나온다라는 거고, 그 슈팅이 나왔을 때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추세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뭐다? 횡보, 이게 고점 찍고 다시 눌러서 바닥을 또 만들 거냐, 아니면 넘어서서 위에서 버틸 거냐예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지금부터는 이제 옆으로 기는 그림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또 여기서 쳐 밀리면 요 밑에 추세 혹은 이 밑에서 내려오는 요 바닥 추세까지 또 한 차례 눌러야 된다. 그런 자리는 12,000원 밑에까지 내려 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닥까지 또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올렸던 거를 다 쳐 누른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다 끝난 자리예요. 50% 이상 빠졌으니까. 그죠? 그럼 이젠 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얘가 돌아갈 시점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약바이오가 다 이 밑바닥이에요. 요런 애들까지도 밑바닥이라고.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대장이라는 건 여기 위에서 그대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 요만큼은 남겨놓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요지랄 해놓고 다 요지랄 자리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지랄 자리에. 다시 얘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1년에서 뭐 2년이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는 자리를 잡아야 될 자리예요. 그러기 위해선 지수도 돌아서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쳐올리고 다 눌렀죠. 그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얘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길게 보는 관점이면 당연히 고점에서 주가가 내려앉는 추세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라는 거고, 짧은 관점에서만 보면 뭐다? 얘도 쌍봉 찍은 거예요. 쌍봉 찍었고 여기 시작점이 어디예요? 1차 시작점이 요 자리인 거고, 그죠? 그 다음이 저가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요 자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쌍봉을 찍은 자리인 거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쌍봉을 찍었으니 어디까지? 저점까지 내려 앉아야 된다. 그러면 얘가 열어둘 수 있는 자리는 12,500원까지 열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12,500원까지 열려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점을 찍지 않고 또 하나의 반등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선 이젠 뭐 해야 돼? 요 자리죠, 요 자리. 14,300원. 이게 14,0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대를 들어 앉았다가 시장이 그지가 듣고 거래가 안 들어오니까 구름대에서 버티기 어렵고 구름대를 하향 돌파하겠다라는 개념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14,000원이냐 12,500원까지냐, 즉 12,500원에서 13,000원까지 열어놓고 주가를 대응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 대신 이거를 하향할 거냐 아니면 이제 요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안착할 거냐, 두 가지의 관점이에요. 안착한다면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주포가 기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시장의 눈치를 본 거고, 안착하지 않고 잡아 돌린다면 그냥 레기 애들이구나. 레기 애들, 돈 없는 레기 애들이 기어 들어와서
뽀짝뽀짝 장난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그냥 이해되시죠? 다 지우고 요렇게 하나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나 보다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중간값은 16,400원 정도. 그래서 여기서 깨짝깨짝 하면서 위아래로 깨짝깨짝 쳐대는 거예요. 중간값에서 버텨보려고. 근데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쳐밀렸다라는 거고, 여기에도 중간값이 14,5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이 자리를 버틸 거냐, 이 자리로 다시 올려다 놓을 거냐, 주저앉힐 거냐, 얘 기준으로만 보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어디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어디서 물 타야 될지는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요렇게 갈 거냐, 요렇게 들어갈 거냐, 그런 관점으로만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IQ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슈팅이 한번 그래도 좀 났었죠. 그러면서 흐름을 돌려놓을 것처럼 모양을 잡더니 얘도 여기 그냥 쳐맞고 눌려서 시장에 그냥 눌려버렸어요. 실망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서 강하게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와서 뭐 애초에 요런 그림이었겠죠? 요런 그림이었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게 조금씩 줄면서 음봉을 쳐 맞으면서 이제 요런 그림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윗꼬리를 단 거고. 근데 종가가 차라리 요렇게 만들어 놨었으면 다음날 이 윗꼬리 잡으러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포가 그러고 싶은 생각을 전혀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혀 안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같은 흐름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대신 여기는 시간이 많았고 여기는 시간이 짧았다라는 거죠. 즉 급하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유로웠고 여기는 급하다라는 거죠. 시간이 없다. 왜? 지수가 언제까지 쳐밀릴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빠르게 넘겨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포가. 즉 기어 들어왔던 놈들이 완벽하게 기어나가지 못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요 자리까지 다 쳐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34,000원 손절 잡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짓거리를 여기서 했다라는 거고, 요때는 뭐 했어요? 요때도 거래량이 여기서 봤을 땐 터진 거예요. 그래도. 그죠? 똑같은 짓거리를 해놓고 수급을 계속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 기어 들어온 애들이 누가 보면 여기서 나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림이겠죠. 왜? 조금이라도 여유를 더 줬으니까. 결국엔 여기서 들어온 사람은 여기서 손해본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안 판 사람 말고, 혹은 오늘 이날 들어왔던 사람 말고는. 여기 기준으로만 잘랐을 때 이 뒤는 제껴놓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원 하나 그렸고 다시 한 줄 쳐 눌렀으니까 다시 이렇게 원 하나 그려서 커피잔을 만들 수도 있는 자리의 그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절 라인만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 관심을 단기적으로는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빠르게 V자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요 안에서 대략적으로 박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움직여서 이 구름대를 지나갈 거냐의 기준으로만 봐라.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레고겜 바이오라는 종목 또 많이 빠졌죠. 결국엔 이 바닥을 또 한 번 찍었어요. 42,000원 부근, 41,000원 부근 정도 되는데,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대략적으로 큰 박스로 잡을까요?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박스권 하단을 살짝 깨고 가는 그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연출을. 그런 자리는 38,000원까지 혹은 4만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대신 이 자리 깨지면 무조건 이 갭 매꾸로 내려온다. 그 자리는 33,000원에서 32,000원까지도 눌릴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할 거냐 못 할 거냐의 관점인 거예요. 얘는 위아래 쳐 눌렀던 자리까지 다 눌러놨단 말이에요. 이 자리 못 지키면 이 다음 자리까지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얘도 뭐야? 뭐 아니면 도의 자리라는 거고, 결국에는 요 구름대를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은 미리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가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돌릴 거니까, 그죠? 여건은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깨고 내려앉을 거냐. 그럼 깨고 내려앉으면 못해도 4만원이냐 38,000원이냐의 기준이다. 4만원 깨지면 그냥 얘는 바로는 안 내려가더라도 4만원 깨지면 요지랄해서 결국에는 요런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차례 더 내려온다. 그죠? 그렇지 않기 위해선 뭐다? 지금의 자리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뭐 추세가 요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가지고 계속 하방의 압력을 받고 있는 자리거든요. 뭐 제약바 이거 다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지금 누가 일부러 민다라는 거죠. 공매도가 다시 저게 되면서 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라고 명시는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 시장 주도자들 말 그대로 종목별로 계약을 맺어요. 증권사들이랑 외국인 증권사, 우리 한국 증권사 계약을 맺어서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과 다른 점은 이 주가를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이 증권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1년 계약해서 얘네들도 돈을 받아요. 거래소에서 아니 혹은 이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유통 물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에 상장할 때에도 그 끼고 가는 증권사가 있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는 어디 증권사 기준으로 해서 뭐 배분한다라는 뭐 그런 것처럼 얘네도 그런 주관사가 있어요. 주관사가 다 상장하고 나서도 그런 애들이 하루에 얼마 이상을 매수하고 매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 물량의 10% 정도는 공매도를 쓸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어요. 공매도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 규정은 안 바뀌어요. 기존의 공매도가 한 6개월 정도 정지 상태였을 때도 그 물량을 움직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의 자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지켜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수 앱치스라는 종목도 이제 다시 또 결국 만원짜리 확인하러 내려왔어요. 이 만원짜리 확인하러 내려왔다라는 거고, 이 만원짜리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9,700원짜리까지 9,500원이네요. 9,500원에서 9,300원짜리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이미 한 차례 찍어 눌렀기 때문에 1만원 깨지면 무조건 9,500원까지 내려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자리 버티는 그림 만들어낼 거냐? 추세가 하방으로 열리긴 했지만 버티는 그림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거냐? 요런 흐름으로 버티는 그림 만들어낼 거냐? 그러기 위해선 다시 이 위로 올려다 놔야 되겠죠? 그쵸? 올려다 놔야만이 또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또 요런 자리까지 한번 만들어내고 뭐한다? 요 안에서 박스 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 만원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꼭 체크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요런 추세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그림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랩지노믹스라는 종목도 결국엔 저점을 또 갱신했어요. 저점을 또 갱신을 한 그림인데, 기존에 이 움직임이 나왔던 자리가 여기 한 차례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 차례와 그 다음 밑으로 밀린 자리가 여기가 또 한 차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 위에서 버티던 하나의 그림 안에서
여기에 대한 한 차례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과 그 다음이 어디? 여기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21,500원을 유지하는지 체크. 21,500원 유지 못하면 19,000원에서 18,000원까지 한 번 더 밀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돼요. 그죠? 조금 더 누를 수 있는 여유는 만들어 놔라. 만약에 여기서 빠르게 다시 이 23,000원 위, 그러니까 최근 저점이죠? 23,000원 위로 회복 못 해놓으면, 이 24,000원 위로 못 올려놓으면 뭐다?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그 자리가 18,000원대예요. 이해되시죠? 올라온 만큼 한번 눌러야 돼요. 왜 여기를 1차적으로 바닥 잡은 자리니까. 그 자리를 오늘 깼다라는 거고, 깼다라는 거고, 여기서만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빠르게 회복시켜 놓을 거냐? 이랬든 저랬든 21,500원은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굳이 18,000원까지 확인 안 한다. 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올렸던 거 다 주저앉혔거든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 다시 배열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아직 이 장기평선은 갈 길 가는 자리예요. 꺾는 자리가 아니라. 갈 길 가는 자리면 여기서 캔들이 미친듯이 빠지지 않는 이상 얘는 갈 길 가고 한 차례 눌렀다가 잡아 올리면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든 위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이격을 벌렸던 이 이평이 잡아 돌리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얘는 갈 길 가고. 그럼 뭐가 돼? 캔들 위로 올려놓으면 다시 또 정배열을 흐름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 4만원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21,500원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21,500원 유지 못하면 18,000원대까지 한 번은 무조건 밀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아약품이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코로나 관련해서 좀 주가가 반등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다? 주저앉아서 다시 13,000원대 바닥을 또 찍은 자리예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영상 찍었을 때 여기가 하나의 뭐다? 매물대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죠? 왜? 여기서 위아래 매수 매도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그거에 대한 중간값인 거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박스가 어디? 또 요렇게 박스가 하나 접어줬던 자리인 거고, 그 밑에 또 횡보하면서 만들었던 박스가 요 자리인 거예요. 여기는 박스의 중간을 만들어 놓은 자리인 거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요런 그림인 거예요. 결국엔 하단을 찍었다. 그러면 뭐? 이제 13,500원을 종가상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 얘는 바라만 보면 된다. 즉 뭐 아니면 도의 자리다. 바닥을 잡든지 아니면 만원대까지 쳐밀든지. 이해되시죠? 요 13,500원 깨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13,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종가는 13,000원을 찍더라도 끌어당기는 그림, 혹은 그 다음날 빠르게 13,500원을 회복하는 그림이 무조건 나타나야 된다. 못 나타나면 뭐 어찌됐든 이 11,000원대, 만원대까지 무조건 밀고 내려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 추세를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갈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만들어내고 누를 거냐, 뭐 그냥 그런 관점이에요. 이게 뭐 아니면 현재는 도의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짧게 손절 잡고 대응해 볼 수도 있는 자리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지금은 무조건 캔들 위로 잡아 올려놔야 돼요. 안 올려놓으면 뭐가 된다? 무조건 주저앉는 그림이에요. 왜? 이평의 그림을 보더라도 금방 제가 아까 랩지노믹스 설명했듯이 이격을 벌렸던 장기평선은 갈 길 가는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위로 쭉 가다가 꺾어서 주저앉다가 캔들을 집어 올리면서 뭐해? 얘를 옆으로 평준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가가 주저앉아 버리니까 평준화하던 게 이렇게 꺾이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캔들을 빠르게 잡아 올려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야 얘가 지금은 갈 때 가고, 얘가 꺾여 내려오면서 뭐다?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고 캔들이 위로 올려놓으면 얘가 요렇게 잡아 돌린다고요. 다시 요렇게 잡아 돌린다고요. 그럼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요런 그림은 안 나타나겠죠. 캔들은 요렇게 갔다가
다시 누르면서 2평도 요렇게 내려가다가 요렇게 잡아서 올렸다가 얘는 갈 길 가고 요런 식으로 하면서 자리를 잡아서 뭘 만들어? 정배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뭐다? 이제는 역배열이 나온다. 그러면 더 주저앉아야 된다. 뭐 거기서 그때는 뭐 10,000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10,000원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저런 또 8,000원대까지 주저앉아야 될 상황이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는 모 아니면 도의 자리로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고, 경동제약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봐야 될 수 있는 자리다. 얘도 상승시켜놨던 자리를 다 반납을 시켰어요. 반납을 쭉 시켰고 여전히 그 전에 말씀드린 이후 추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 추세의 하단이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11,000원 손절 잡고 지금은 뭐 해야 할 자리?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딱 지워버릴게요. 기존에 위아래로 움직였던 이 바닥권과 여기 또 1차가 있겠지만 그 위에 박스를 만들었던, 대략적으로 만들었던 자리가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뭐다? 이제 관심을 가져볼 때다.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쳐올리는 그림을 만들 거냐, 둘 중에 하나 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11,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단기적인 관점은 들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의 자리에도 손절하기 힘들겠죠. 그죠?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간다면 뭐 지켜볼 만하다.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 위로 올라왔다가 여기를 못 넘겼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 그게 11,000원이죠. 거기 이제 밑꼬리들은 있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밀리면 누군가는 산다라는 개념인 거죠, 지금. 밀리면 누군가는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는. 1,500원까지는. 1,500원까지는. 대신데 여기서 그냥 눌려버리면 10,000원까지 또 밀려버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11,000원. 여기서 짧은 구간으로 11,000원 손절 잡고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 봤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